요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맛의 나라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 에피소드는 특별히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는데요. 한국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운영되는 한 민박집과 그곳에서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석할머니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석할머니의 민박집은 언뜻 보면 그저 평범한 시골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손님을 위해 직접 키운 채소와 산에서 채취한 나물, 그리고 정성 가득한 요리로 차려진 밥상. 하지만 무엇보다 특별한 것은 바로 석할머니가 전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 이곳은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글로벌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산골 민박집은 이제 27개국에서 방송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작에는 석할머니의 고단했던 삶과 그녀가 음식과 정을 통해 전하려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리나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낯설고 신비한 곳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건 바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맛의 나라를 통해서였죠. 그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된 산골 마을과 석할머니의 이야기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할머니의 민박집에서의 따뜻한 하루를 경험하기 위해 저는 바로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카타리나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석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설렘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전하는 진심과 정성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소박했어요. 화려한 간판도 없고 도시에 세련된 모습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석할머니가 저를 맞아주셨어요. 따뜻한 미소와 밥은 먹고 왔나? 라는 한마디가 긴 여행으로 지친 제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죠. 석할머니는 프랑스에서 온 나탈리를 위해 정성껏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산에서 뜯어온 나물과 밭에서 갓 딴 채소들로 가득 찬 상은 카타리나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음식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신선하고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라는 게 느껴졌죠. 특히 할머니가 음식을 내오며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찌개야. 몸에 참 좋아. 라며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카타리나는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들으며 그저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할머니의 삶과 철학이 담긴 밥상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카타리나는 민박집에서 석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할머니의 삶과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깊은 이야기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카타리나와의 대화를 위해 손에 묵국 한 그릇을 들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이묵, 내가 오늘 아침에 먹었던 것도 내가 직접 만든 거란다. 콩으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만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도 많이 가지. 근데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을 보면 피곤한 줄도 몰라. 카타리나는 한국어를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석할머니의 눈빛과 손짓에서 느껴지는 정성만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석할머니,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먼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말이다.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게 꿈이었어. 우리 집은 가난해서 매일 배가 고팠지. 13살 때부터 밥벌이를 시작했는데 그땐 밥 대신 보리죽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더 많았어. 카타리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은 손님들에게 푸짐한 밥상을 내놓는 석할머니의 모습과 어린 시절, 배고픔에 시달리던 모습이 대조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늘 결심했지. 배고픈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진 않겠다고. 손님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간에 내 집에서만큼은 배불리 먹고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 석할머니의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그녀의 철학과 사랑이 담긴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식재료는 그녀가 직접 산과 밭에서 구하거나 지역 장터에서 공들여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이 나물은 내가 오늘 새벽에 산에서 따온 거야.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할 때는 나물이 더 향긋해진단다.
카타리나는 음식을 입에 넣으면서 그 맛과 향이 자연에서 온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하나씩 손님들에게 설명하며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가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카타리나는 이틀 동안 머무는 동안 민박집을 찾는 다른 손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가족, 미국에서 온 신혼부부, 심지어 호주에서 온 배낭여행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석할머니의 민박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석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음식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음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음식에 사랑을 담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오면 배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져요. 일본에서 온 한 손님이 카타리나에게 한 말은 그녀의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특히 카타리나에게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떠나는 손님들에게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와 묵을 선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지? 이건 내가 만든 김치니까 가져가서 먹어. 입에 맞을진 모르겠지만 건강엔 참 좋을 거야. 카타리나는 석할머니가 음식을 통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타리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미 석할머니의 민박집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하루 3끼가 제공되는 민박집의 숙박비는 보통 민박집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격을 싸게 받으세요? 더 받아도 충분히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아요. 카타리나가 물었습니다. 석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돈 많이 벌 생각 없단다. 내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충분해. 대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밥을 맛보고 행복해할 수 있다면 그게 내 보람이고 행복이지. 카타리나는 석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단순히 음식을 넘어 그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성, 배려,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석할머니의 민박집에서 보낸 첫날 밤, 카타리나는 따뜻한 밥상과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몸과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할머니가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카타리나를 깨우며 정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타리나야, 산에 같이 갈래? 오늘은 손님들 먹일 나무를 좀 따야 하는 날이야. 우리 밭도 구경시켜줄게. 카타리나는 두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신선한 아침 공기와 함께 산으로 향하는 길은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한 손길로 나뭇잎을 헤치며 필요한 나무를 하나하나 골라냈습니다. 이 나물은 봄에 딴 게 가장 맛있어. 하지만 여름에도 잘 다듬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단다. 카타리나는 할머니가 식재료를 대하는 태도에서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음식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할머니와 카타리나는 다시 민박집 뒤편의 작은 밭으로 향했습니다. 밭에는 가지, 고추, 호박 등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호박 하나를 따며 말했습니다. 이 호박으로는 오늘 호박전을 부칠 거야. 이렇게 싱싱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지. 카타리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단순히 요리를 하는 사람을 넘어 음식을 통해 자연의 가치를 전하려는 한 철학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박집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한쪽은 미국에서 온 신혼부부, 다른 한쪽은 독일에서 온 은퇴 부부였습니다. 석할머니는 새 손님들에게도 환영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한 밥상으로 준비할 거니까 기대해도 좋아. 카타리나는 석할머니를 도와 밥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산에서 딴 나물로 무침을 만들고 직접 담근 된장으로 찌개를 끓였습니다. 카타리나는 할머니가 호박전을 부치는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지치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호박전을 뒤집으며 웃었습니다. 지치긴, 손님들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게 내 힘이 되는 거지. 음식을 만드는 건 내겐 일이 아니라 기쁨이야. 그리고 이런 밥상이 그냥 밥상이 아니란다. 이건 내 정성이자 내 삶의 일부야. 저녁이 되자 석할머니의 특별한 밥상이 민박집 한가운데 차려졌습니다. 커다란 상 위에는 김치, 나물, 된장찌개,
호박전, 갓 지은 밥이 가득 올려졌습니다. 손님들은 밥상 앞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예술 작품이에요. 이런 밥상을 먹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미국에서 온 신혼부부는 음식의 맛에 놀랐고 독일의 은퇴 부부는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음식을 먹는 동안 단순히 맛을 느끼는 것을 넘어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할머니는 식사를 마친 손님들에게 자신이 만든 묵과 김치를 손수 싸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집에 돌아가서도 한국의 맛을 잊지 말라고 주는 선물이니 잘 먹어. 손님들은 눈물을 머금으며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부부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식은 단순히 음식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한국을 떠나도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카타리나는 혼자서 석할머니의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석할머니의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그건 사랑과 배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이 담긴 작품이야. 그녀는 자신도 돌아가면 이탈리아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석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의 밥상은 단순히 맛있는 한 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석할머니의 민박집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카타리나는 할머니가 준비한 아침밥을 먹으며 복잡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떠나는 것이 아쉽기도 했고 이곳에서 경험한 특별한 시간들이 그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여느 날처럼 새벽에 일어나 직접 밭에서 따온 채소와 새벽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로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갓 지은 밥, 신선한 나물, 그리고 따뜻한 국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침밥 먹고 가야지. 배 든든히 채워야 먼 길도 갈 수 있는 법이야. 카타리나는 아침밥을 먹으며 할머니와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석할머니,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단순히 한국 음식을 맛본 게 아니라 당신이 음식에 담은 사랑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민박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음의 쉼터를 주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 나도 기쁘다. 이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 하나하나가 내겐 다 특별한 인연이야. 내가 멀리 이탈리아에서 왔다는 것도 인연이고 이 밥상을 내가 맛있게 먹어줬다는 것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카타리나에게 김치와 묵을 손수 싸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이탈리아로 돌아가서도 한국의 맛을 잊지 말라고 주는 선물이야. 이 김치는 내가 담근 거라 오래 두고 먹어도 맛이 좋을 거야. 묵은 간단히 먹을 수 있으니까 출발 전에 조금 더 챙겨가렴. 카타리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석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받은 사랑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게요. 여기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카타리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단다. 사람 사는 건 결국 나누는 거야. 내가 이곳에서 느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게 나에게도 기쁨이 될 거야. 민박집을 떠나는 길, 카타리나는 뒤를 돌아보며 석할머니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민박집 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카타리나는 그 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며 생각했습니다. 석할머니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분이 아니야. 그녀는 사랑과 정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작은 기쁨을 나누는 분이야.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내 삶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으로 남을 거야.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동안 카타리나는 민박집에서의 추억과 석할머니의 미소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자신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간 카타리나는 석할머니에게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정원을 가꾸며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고 할머니에게 배운 김치를 친구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한 분이 제게 음식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카타리나는 석할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탈리아에 돌아와서도 할머니의 사랑과 따뜻함을 잊지 않고 있어요. 제가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게 된다면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카타리나가 떠난 후에도 석할머니의 민박집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손님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다큐멘터리와 카타리나 같은 여행자들의 입소문 덕분에 민박집은 이제 한국의 작은 산골 마을을 세계와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석할머니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직접 재료를 준비하고 정성껏 밥상을 차리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내 집에서 배불리 먹고 마음까지 따뜻해져야 떠날 수 있는 법이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야. 석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는 한국의 정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민박집에서 시작된 따뜻한 이야기는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낀 감동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